지금부터 발 구석구석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발바닥에 불이 났어요. 발바닥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될지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는 시청자 사연부터 저희가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용사로 한평생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또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땅에 이제 발을 디디면 발바닥이 막 너무 아프고 나름 운동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잡을 방법이 없나요? 지긋지긋한 통증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발바닥에 불이 난다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만큼 발바닥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 교수님? 예, 맞습니다. 발바닥 통증으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저렇게 50대 이상의 분들이 많으시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발바닥을 보면은 보통 뒤꿈치 쪽에 안쪽으로 많이 아파하시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족저근막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고요.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거는 발을 잡아주고 있는 전체적인 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막에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 되겠고요. 슬프지만 이것도 일종의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가 여기저기 올 수 있는데 발의 이 지방층에도 노화가 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은 여기 지방이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통통한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쓰다 보면은 여기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자극이 생기고 미세파열도 생길 수 있어서 족저근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하루 종일 서서 이 일을 한다거나 오래 걷는 날에는 이 저 발바닥이 진짜 불이 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픈데 이 발 뒤꿈치가 아파야 족적 이 근막염인가요, 교수님?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말 그대로 족저근막이 여기 발바닥 전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이 아픈 분도 있고 뒤가 아픈 분도 있는데요. 보통 뒤가 아픈 분이 훨씬 외래에 많이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혹시 김덕현 선생님은 아침에 아프신가요? 첫발 디딜 때? 저는 술 먹고 다음 날이 굉장히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 전형적으로 아침이네요. 전형적으로 오는 증상은 여자분들이 아침에 첫발을 디딜 때 많이 아파한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만큼 안 그래요. 쓰고 있다가 첫발 디딜 때 아프고 좀 지내다 보면 걷다 보면 괜찮아지다가 다시 아픈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뭘 해도 낫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이 완치가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부 정형외과 우리 배 교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것만 해도 증상이 엄청 좋아진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종아리 스트레칭 그리고 까치발 내리기를 하세요. 배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뭐 정말 이 엄청난 치료법을 좀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이 까치발 내리기가요,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약이나 이제 주사 없이 이런 스트레칭 방법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발을 이제 직업이나 아니면 활동력 때문에 과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연세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가 같이 동반돼서 만성염증이 동반이 되게 되면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이제 오래된 아주 지긋지긋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심한 통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초기 치료는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비수술적인 치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까치발 내리기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교수님 네. 저도 한번 좀 같이 좀 네.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네. 이제 사람의 발은 아까 그 인간만 두 발로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은 발꿈치로 걷는 게 아니라 발의 앞부리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발꿈치를 딛고 걷고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칭이 사람만 아주 특별하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뿐만이 아니라 족저근막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아리 근육, 또 종아리 근육이 붙어 있는 허벅지 뒤쪽 근육과 허리까지 동시에 모두 펴고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허리, 무릎, 발목, 발까지 전부 스트레칭하는 복잡한 방법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앞쪽으로 네.
허리와 무릎을 자연스럽게 펴고 힘을 뺀 상태에서 발 앞부리만 이런 그 단차가 있는 어딘가에 걸치고 이렇게 힘을 빼고 서 계시면 됩니다. 네, 족저근막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계시면 좀 통증이 올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잠깐 내려와서 휴식을 좀 취했다가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이 되게 쉽게 하셔서 이게 쉬워 보이는데 우리 본격적으로 보시면 계속 쉽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좀 저 교수님 거보다 좀 높아서 네, 그런 건 높습니다. 있고요. 네. 교수님 이거 할 때는 몇 센치 정도의 높이가 좋을까요? 확실히 이게 아킬레스 힘줄이 얼만큼 이제 타이트한가에 따라서 이제 높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한 5cm 정도가 적당하고요. 근데 이제 길에 가다가 통증이 오거나 오래 서 있다가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좀 높은 단차긴 하지만 저게 이제 완전히 발 앞부리를 걸치고 올라가신 다음에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올라가요? 네네. 그런 다음에 선 자세에서 뒤꿈치를 조심스럽게 그냥 힘을 뺀 상태에서 떨굽니다. 네, 조금 뒤로 너무 가셔야 깊게 될 것 들어가시는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힘을 빼고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떨궜다가 다시 올렸다가 반복하는 것만 가지고도 쉽게 운동이 됩니다. 계단 같은 경우는 옆에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낙상 방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족저근막염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발 마사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선생님 모셔볼게요. 네. 예. 저도 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발 스트레칭 엄청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확실히 종아리하고 네. 이 뒤꿈치가 확 당겨지고 맞습니다. 운동이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 마사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발을 한쪽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저도 마사지로 해보겠습니다. 자, 발에 우리 운동할 때 뭐 하죠? 스트레칭 하죠. 스트레칭 하죠, 스트레칭. 스트레칭처럼 여기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여기다 올려주세요. 네, 올리신 상태에서 발가락 사이사이 약간 안 벌려지더라고요. 저- 그런 분들은 저 따라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사이사이 깍지를 껴줍니다. 이렇게. 네, 지금 더 껴서 보시면 네 이렇게 깍지가 잘 안 껴지는 분들은 되는 데까지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발가락을 제가 뽑더라도 다 그냥 끼워넣겠습니다. 아주 그냥. 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꼈어요. 오른쪽으로 돌리시는데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더 좋거든요. 네 발목을 잡으시고 발목 잡으시고 오른쪽으로 시청자분들도 따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번 돌려주시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5번을 돌려줍니다. 제가 이거 평상시 잘 발목 운동 안 해서 이렇게 약간 우두둑거리는 게 맞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죠. 네네. 그 다음은요, 우리 이렇게 걸레 짜듯이. 발을 쥐어짜요. 네, 트위스트를 해주시면 좋아요. 트위스트. 네, 발바닥 만져보지 않으신 분들 엄청 많으시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붙는 부위가 여기예요. 아킬레스건. 아킬레스. 네, 이 부분을 약간 뽑듯이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네,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럼 너무 시원하죠. 시원하시죠. 한 5번 정도를 천천히 자극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요, 요 종아리예요. 종아리 잘 붙는 부분을 쫙 이렇게 스트레칭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오일 로션 엄청 많으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발라주세요. 어디다가? 네, 발에다가 발바닥에. 마사지가 들어갈 우리 발가락 사이사이 그 다음에 종아리까지 이렇게. 발바닥에 로션 바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쵸, 예, 그쵸. 없죠. 그 다음은요, 근데 너무 요거.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요거 어디다 두셨나요? 골프공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할 건데요. 보시면은 우리 요 부분, 여길 용천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딱 하면은요, 사람 인자로 들어가는 쏙 들어가는 이 부분이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 네, 가운데서. 이 부분을 얘로 밀어요. 보세요. 쭉 밀어서 인사. 안녕하세요. 네, 그럼 쑥 들어가요. 다시 한번 쭉 밀어서 인사. 쭉 밀어서 인사해 주세요. 인사. 너무 잘하셨어요. 인사. 네, 한 번 더 쭉 밀으신 다음에 어우, 시원해. 인사. 인사. 그다음에 우리 아까 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여기, 아치를 여기 이렇게 정면 두 손으로 밀어주세요. 쫙쫙 밀어주시면 엄청 시원합니다. 어우. 네, 그다음에 우리 청소할 때 어떻게 해요? 창문 열잖아요. 예. 먼지가 나가라고. 네. 노폐물이 나가려면 뒤꿈치를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뒤꿈치를. 톡톡톡톡톡톡톡 편안하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를 굴려주세요. 종아리에 쌓인 피로를 밑에서 위로 올려주듯이. 밑에서 위로. 네, 맞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혈류는 발끝 부분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쪽으로 위로 올리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요 네. 엄청 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팁인데요. 여기다 네. 딱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요? 네, 내려놓으시고
아까 그 용천 부분을 얘로 딱 누르시는 거예요. 이 골프공 밟으면 안 되는, 쳐야 되는 건데. 밟으셔도 돼요. 네네. 양보하세요. 이렇게 해서 꾹 누르시면 어떠세요? 저는 너무 시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사실 좀 아프기도 하거든요. 네. 아프지만 시원하네요. 네, 그때는 예. 몸에 힘을 조금 뒤로 빼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앞쪽으로 중간으로 보냅니다. 굴려가지고 중간으로 보내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뒤꿈치로 보냅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네. 발의 피로도를 풀 수 있는 네. 마사지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아프기도 하지만 맞아요. 이 발 마사지를 하면서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이게 혈류가 굉장히 위로 개운해지는 올라가면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5분씩 매일 해주시면은요, 여러분 정말 편안하고 붓기도 빼시고 족저근막염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잘 배워봤습니다.